네, 7월 첫째 주 7월 2일 일요일입니다. 네, 정확하게 토요일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일요일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 2일 일요일 첫 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2군 분할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1경주와 분할된 경주. 없습니다. 스마트 클레어, 모닝볼드, 미라클 한강, 청파의 꿈? 청파의 꿈. 요거 이게 500만 원짜리인 거 보면은, 근데 겉보기에는 아주 땡글땡글하게 잘 생겼어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주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좀 부족하고 1번 나라 K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신마랑 동반습보의 꽃 또 33번이 뭐죠? 스마트 파워인가? 23번 스마트 파워랑 목요일날 수요일날인가 동반습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날 동반습보했고 일요일은 이게 신마와 동반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게 지금 모닝볼드도 이제 마찬가지고 라라케일 이렇게 2살짜리 같은 경우 이제 성실영웅도 있고요. 이게 조교는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이게 영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주행 심사는 좀 쉽게 좀 펼치긴 했는데 이건 봐줄 게 없어요. 라라케일 이건 여러분들 그냥 분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없고 그냥 지나치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메리트도 못 느끼죠. 라라케이, 라운더 클레모 당연히 인기고 모닝볼드 이게 다 3마리, 4마리를 갖고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배팅의 어떤 메리트가 전혀 없는 그런 경주다. 네,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위너제린, 매직케이, 메이디스타 이런 건데 이런 이제 6번 메이디스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주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해서 축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좀 이슈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이디스타라는 마필이 나갈 때 보시면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갑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주에 이제 8번 위너제린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6번이 이제 이 메이디스타인데 지난번에도 장추열 기수인가요? 장추열 기수가 탔을 때인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이 주목이에요, 주목.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조죠, 부조. 장추열 기수는 뒤로 갔어. 근데 임다빈 기수는 올라와. 그러면은 라스트에서 어떤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펼쳤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임다빈 기수가 힘을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 고개가 높은 마필을 갖고 따라가죠. 조금만 그냥 살짝만 무리를 해버리면 라스트에서 앞에 말들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 임다빈 기수가 상대가 약하네? 조금 앞에 붙어볼까? 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는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 위너제린이라는 마필은 일요일인가? 일요일날 그러니까 요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토, 일, 월, 수, 목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일요일 날인가가 뭐랑 썬더블루 맞죠? 뭐야 이게 또 치는 썬더타임, 썬더타임 이제 혼합 3군 마필인데 얘랑 이제 동반습보하러 둘이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1코나지라서 2코나쯤 어디서 김영곤 기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임마필이 보니까 나중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기서 잡았어요. 그 1400집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훈련 승인자 관리사가 보조주로 와서 그냥 나오자마자 한 바퀴는 이제 몸은 풀었겠다.
나와서 그냥 습보를 해버립니다. 보조줄에다 두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말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악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런 제가 이제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런 악벽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근성이 좋아요. 근성이 좋은데 옛날에 조그만 마필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샤필이라는 마필. 이거 한 420km, 30km 나가는 마필. 이거 예전에 막 1800m 그냥 막 뺑뺑 잡아 도는 마필이에요. 선행 가서. 이게 미국산 430km 정도 나가고 430, 40. 이게 타내지를 못해요. 저도 이 마필은 실전에서는 안 타봤는데, 뭐 놀이운동 시켜보고 이 마필 등에는 올라가 봤어요. 근데 말이 워낙 나대니까 정말 이 마필 놀이운동 시키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가서 막 관리사랑 가위바위보 해요. 저 마필 누가 놀이운동 시킬 건가. 그 정도로 이 막 430km짜리 타면 진짜 작은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대부분 근성이 있으면 이 근성이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근성이 이제 악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실전의 능력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 악벽에서 이걸 고쳐내지 못하면 그냥 실전에 가서 물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여러분들 능력이 좋은 뭐에 물목으로 가는데 기수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을 하면 뭐 하냐고.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건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당연히 이거 물론 얘가 좀 뛰면은 이제 선행 가면은 이제 도를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좋다. 480km 잘 생겼어요. 정말 보니까 잘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매직 K 지난번에 좀 뛰었네요. 이 마필은 제가 좀 기억이 나죠. 예. 그래서 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마찬가지죠. 이 나울스카니가 여기 있네요. 예,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14초 5예요. 14초 5. 원래 뭐 박으른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14초 2. 근데 이 마필만큼은 박으른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들더라고요. 문성혁 기수는 뭐 더더욱 붙들었고요. 근데 요 과정에서 말이 막 조금 이렇게 흔들려요. 뭐 지그재그로 뛴다 그러면은 조금 뭐 싫어할 수도 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좀 흔들려요. 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말이 이게 지금 몇 킬로짜리예요? 430킬로짜리인데 그 힘이 얼마나 들겠냐고. 여러분들 내가 그런 표현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내가 조금 조금 체중 나가는 한 7, 8살짜리 얻고 간다고 치자고요. 얻고 가면은 얘가 뭐 축 늘어지는 것도 힘들겠지만 위에서 막 까불어대 보세요. 그럼 내가 걸음을 똑바로 걷겠어요? 왔다 갔다 하죠. 힘만 더 들죠. 내가 힘들어요. 같은 거예요. 말도 똑같아요. 말은 여러분들에게 뭐 보기에는 뭐 적게 보기가 힘들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지면서 마지막 활용 타임이 박으른 기수도 14초 2를 끊었는데 문성혁 기수는 14초 5를 끊어버려요. 라트 걸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초 5가 넘어가면 거의 라트에서 5든 걸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은 라트에서 5든 걸음에서 탄력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감면하시고요. 문학이글 이게 이제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러브 카우 거리예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자에서 뭐 러브 카우 거리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닌데. 예, 아무튼 이제 좀 하향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과연 지난번엔 1번 게이트였었고 오늘은 8번 게이트. 이게 조금 얘한테는 불리하지 않겠느냐. 결국엔 또 남는 건 매니참밖에 없네. 이 매니참도 사실 김효정 기수가 탈 때 1번인가요? 그때? 예, 1번 게이트 이게 인기 몇이었어요? 그때가? 인기 3위였었는데 꿀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왜 못 뛰었는지 모래 맞고도 전혀 어떤
민감하게 반응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스피드가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스피드가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김효정 기수가 그렇다고 무리한 전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나트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14초 4예요. 못 올라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14초 4 문성혁 기수가 타고 결국엔 나올 스카이 뭐 외곽에 이제 문학이글 승리공주 남는 건 이제 9번 승리공주인데 얘도 마체가 좀 얇아요. 키가 크고 지구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그 중에 네가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좀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좀 고르기 어렵습니다. 뉴포인트도 그렇고 제로백포도 그렇고 배당은 이 매직 모카신인데 이게 썬더 모카신이 혈통이고 제가 이마필도 이제 분석권에 배터 입장에서 분석권에 있으면 안 되는 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참 너무 뻣뻣해요 말이. 그래서 근데 이런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약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썬더 모카신까지 아니 매직 모카신까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재밌죠? 이제 4경주입니다. 1200m. 이 경주는 좀 이제 재밌어집니다. 여기 이제 매직 주도가 여기 있네. 매직 댄서. 이게 500km 나가네요. 400. 참. 11전을 뛰면서 3창만 3번 왔어요. 1분 17초. 그것도 박태종 기수, 유승환 기수. 임마필 껍데기 보면은 정말 뭐 완전히 뭐 현혹된 그럼 워낙 등치가 좋아서 뛸 때 보면 또 주폭도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동체가 움직이는 게 와 힘이 있네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전 들어가면 풀빵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모래 맞으면 막 뭐 난리를 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자 2번 나온 홀리데이입니다. 승군전이고 원더풀 피플에게 졌고 퍼플에게 졌고 파이널 질주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닌데 일단 얘는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네. 이 타이어가 지금 조금 그 바람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게 좀 얘한테 문제고 피지 블레이드 조교를 했는데 뛴 거 봐가지고 16초 거의 17초 때 뛰었잖아. 17초에 한 번 입상하고 16초 6이면 17초고 얘도 14초 때 마지막 활용 타임을 갖고 있고. 자 5번 챈슬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영원 파이터가 있고 이 챈슬러가 인기 4위였었어요. 이게 지금 인기 1위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자에서 뭐 말씀을 드렸었죠. 메디치 플라워, 메디치 파워, 메디치 울프 그런 것들 뭐 그냥 뭐 갑자기 인기만 만들어 버리는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자꾸 인기만을 만들어 버린다고 예상가들이나 예상지들이 뭐 거기에 저도 이제 뭐 일조를 하고 있지만. 자, 이 챈슬러라는 마필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얘가 490kg 아주 체형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떤 변화만 감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변화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동안은 얘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한 발만 왼발만 쓰는 마필이에요. 왼발만. 근데 조교 때 오른발을 잘 쓰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입상권에 있다라고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 복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행 뭐 앞에 영원 파이터 가는데 그 뒤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면 저게 오나 안 오나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 조교 때는 오른발로 뛰면서 실전에서는 왼발로 또 뛰는 거야. 그 펜스 타고 조병범 기수가 펜스 타고 오는데 오른쪽 채찍질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채찍질을 한 것도 있지만 뭐 얘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오른발을 잘 조교 때 쓰지만은 실전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왼발을 쓰려고 하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태까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쭉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꿔줘라. 조교 때 바꿨으면 실전에서도 바꿔서 뛰게 해라 이거예요. 왜? 오른발이 운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른발로 뛰면 더 많은 탄력을 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수들이
실전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이겨야 된다라는 욕심밖에 없어요.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경주의 포인트, 제가 이 경주란다. 지금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급하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채찍질 하면 알아서 바꾸겠지. 그거는 기승술이 아니라는 얘기지. 한 템포만 쉬어가면은 물론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는데 이 말의 어떤 다음번을 위해서라면은 그럼 이번에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또 왼발을 써버리면은 큰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 내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뛴 것도 있고 근데 똑같이 뛰어버리면은 못 오는 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배팅을 하실 수 있겠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 말 미쳤죠. 그냥 뭐 말이 완전히 지금 컨디션이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난리가 나 있는데 오른발도 잘 써요. 막 조상범 기수가 막 끌려다닐 정도로 그거 제어하느냐고 막 절절절 매요 지금도. 근데 조교 때는 지난번부터 이렇게 오른발을 잘 쓰고 온단 말이에요. 뛴단 말이야. 그럼 실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뛰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한강 레전드? 한강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인데, 얘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3조도 보면은 지금 한강 크라운이 4번, 5번. 이게 좀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5번 습보를 했어요. 이 습보라는 얘기는 좀 빼고 갈게요. 여러분들 왜 습보라는 얘기를 빼야 되냐면, 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습보 좀 아주 세게 놔주는데, 어떤 때 보면은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호로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주는 방법이 없죠. 제 눈으로 봐가지고는 3박자야. 그러면 이거는 구보잖아요. 근데 저 지금 관리사라면 안 되지. 훈련자는 내가 이마피를 습보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습보를 하기 위해서 뛰지만은 지금 박자는 3박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보지 뭐.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긴 밑이니까 이거를 직선을 여기로 갖다 옮길게. 자, 여기서부터 막 습보를 시작해요. 한다고 하자. 여기서부터 막 습보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올 때는 한 박자로 와. 그러니까 습보죠. 근데 중간쯤 오면은 탄력이 힘드니까는 3박자로 떨어져. 발이 이제 보법이 바뀌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습보, 이렇게 글로 하면 습보하다가 구보로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의도죠. 훈련자의 의도가 습보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습보, 그래도 까만 이렇게 표시를 해줘.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지금 2살짜리 마필인데 계속 5번을 습보를 하니까 마지막에 목요일날인가요? 수요일날인가? 수요일날 마지막에 얘가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너무 세니까 이제 좀 마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과한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 그럼 막 다니던 사람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어린 마필이 아직 이 근육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마필이, 그런 사람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허벅지, 허리 끊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잘 다니던 사람들은 괜찮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해 드리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D타이어가 지금 조금 무리했습니다. 좀 많이 운행을 해서 그런지 바람이 조금 빠졌어요. 오랜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얘가
그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 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결국에는 쉽게 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선행밖에 없는데 답은 뭐예요?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 정도면 선행은 가겠네. 그러면은 타이어에 바람이 좀 빠져 있으면 이 차까지는 봐줄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8번 이제 예수리아입니다.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예수리아. 선행을 갑니다. 이전에 이제 선행 갈 때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전에 이번 번 말고 세 번째 전에 다비드 기수가 2번 게이트 달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안토니오 기수가 그 말 이름을 잊어버렸네. 문세영 기수인가랑 마지막에 막 옥신각신하면서 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예를 들면서 저 말이 저것밖에 안 돼? 내가 점화피를 판단을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예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비드 기수 탈 때 2번 탈 때 제가 괜찮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선행을 못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가서 2착을 와요. 그래서 제가 2착을 뛰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이번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그 왜 안 되냐? 얘는 힘 소진이 많은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얘가 선행을 갈 수 있어? 못 가. 왜? 한강 크라운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일단은 한강 크라운이 안쪽에 있고 예수리아가 바깥쪽에 있어. 둘이 가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강 크라운은 이제 한 번 뛰었어. 불량주로 해서 선행 갔어. 용암 세상한테 나스에서 격차가 좁혀졌단 말이야. 1000m에서. 그 뒤에 용암 세상은 뒤에 있었고 그 안쪽에 1번 아까 얘기했던 건 뭐죠? 마이 센터에 이게 마이 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 마이 센터보다 더 뒤에서 온 용암 세상에게 격차가 좁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얘는 선행이라고 봐야죠. 그죠? 얘도 선행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세냐? 누가 빠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갖고 이게 이제 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축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에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인데 5번이 그래서 이제 부상이 되는 거예요. 부상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7번, 8번이 지금 1200m에서 싸운다. 그럼 뭐 라운홀드까지, 라운홀드, 피지블레드 이런 마필들의 컨디션도 현장에서 꼭 살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네. 록 임팩트.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금 이 록 임팩트가 몇 전을 뛰었어요? 11전을 뛰면서 1승 한 번, 1승, 2착 한 번. 이렇게 왔죠. 이게 누구예요? 안토니오 기수예요. 두 번 다. 그 전에 누가 탔어요? 누가 탔는지 그것도 자, 이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주먹이라는 거. 제가 당시에도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주먹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이런 마필들이. 제가 이제 그 김동수 기수 탔던 뭐 화이트킨이라든가 럭키운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다 그런 거거든요. 주먹이거든요, 주먹. 지난주에 제가 그거 추천드렸죠. 장추열 기수의 52조 말 네모 프린스 같은 경우. 그동안 하만식 기수가 다 좀 끌리듯 나왔다. 말한테 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뭐라고 했든간 말을 한 번도 좀 제대로 어떤 힘 페이스 조절을 못했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추열 기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뭐예요? 못했잖아요. 그 여기서 여기 내려가면서 말이 끄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 나오잖아요. 막 고개짓 하니까. 고개짓 하니까 돌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만식 기수는 고삐를 좀 놓고 말이 고개짓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가게 만들었어요. 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그 누구예요? 장치열 기수는 그걸 못하게 더 잡으니까 어떻게 해? 나는 뛰고 건데 왜 네가 잡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거보다는 장치열 기수가 택한 게 그래 너 편하게 그냥 가게 냅두는 게 낫겠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잡아줘요. 그러니까 말이 야채가 얇으니까 라떼에 힘을 못 쓴다고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 썼다고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데 얘는 뭐예요? 순발력 자체가 없어. 예, 이 누구죠? 로긴 피터드 같은 경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막 몰면은 말이 빨리 갈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이 여기서 제갈이 고삐가 덜렁덜렁 하면은 고삐를 탁 이렇게 당겨주고 있어야 나 뭐 지금 뛰려는구나 이런 느낌 받아요. 근데 막 몰면 어때요? 고삐가 철렁철렁철렁 하면은 여기에 감각, 입에 감각이 없어요, 말한테. 그러니까 얘가 가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러면 안 간다고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수가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말이 막 물고 뛸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어를 했을 때 할수록 그 어떤 말의 전달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가면 고삐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편하게 지금 너 가야 되니까. 근데 단거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까 네모 프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드는 건데.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그인 피트를 결국에는 왜 김동수 기술자에게.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이 선택은 좋았어요. 기수 기용은 좋았는데 섭외는 좋았는데 이게 말 컨디션이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죠.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상대가 약해서 거의 지난번에 보니까 아예 따라도 못 가더라고요. 바닥에서 과연 앞에서 무너지는 경주냐? 아니란 얘기죠. 이 경주 자체는. 일단 오히려 앞에 있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3번 트로트킨. 이 경주 누가 선행을 가죠? 3번이 가죠? 예, 3번이나 이제 블루밍스타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는데 일단 블루밍스타는 요즘에 땡땡 인기가 생겨서 뭐 선행 간다는 보장을 못 해 있고 트로트킨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트로트키는 뭐, 그렇다 치고요. 4번 플라이데인데, 자, 서승훈 기수가 8번 달고 입상을 했고, 장출 기수가 11번을 달고 입상을 했어요. 그 서승훈 기수가 입상했을 때, 이때 제가 이렇게 X 했지 않습니까? 장출 기수 탈 때, 이 기수가 탈 때만큼은 뛰겠지, 이제 이렇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도, 임마필은 제가 믿지 마십시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얘는 주폭이 한계예요. 그 신장력이 없어. 예. 이게 토요일째 나왔던 골든펄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해요. 얘가 져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대등한 탄력을 보이지만 이 코너를 돌아가면은 먼저 지쳐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이 서승훈 기수가 8번 달 때, 장출 기수가 11번 달 때, 간신히 2차 가요. 그 걸음을 보세요, 걸음. 그러니까 오늘 상대가 약해서 그러니까 안 된다.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거기다 이제 가미를 시켜야죠. 오늘 컨디션에 가미를 시켜야 되겠죠. 또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 하면은 부담량은 얼마하고, 그런 거는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가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과정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쥐어짰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쥐어짰는데 쥐어짠 기록을 갖고 분석을 하시되 거기다 다른 거, 부담량이 좀 낮춰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7번 세뇌 황제가 인기권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용호 기수가 한 번 들어올 때죠. 언제예요 이게? 이때인가요? 예, 2월 달에 들어올 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상대가 아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 3차 5일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14주 만에 나오고 있고, 뭐, 그냥 막 허덕허덕 거려요. 근데 이게 지금 인기마. 인기 1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기 1, 2 나올 거예요. 무조건. 왜? 나머지 마 필요 없잖아. 플라이데 여러분들 뛰는 거. 지난번에 문세영 이게 문세영 기수 탔었네요. 예, 51.5야. 문세영 기수 탈 때 제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던 말이잖아. 안 되는 말이야. 왜?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서승훈 기수나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의 걸음 갖고는 1400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300으로 또 내려오잖아요. 51.5네요. 지금 보니까. 이건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와일드러너 결정타고. 남는 건 이제 미스 하이 플라이밖에 없어요. 미스 하이 플라이. 오늘은 뭐 이겁니다. 뭐 순발력이 월등하진 않지만 쟤도 조교 때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근데 약간 신장력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 건너편에서 진짜 먼지 나도록 뛰지 않아요. 무척 빨라요. 근데 여기 중간쯤 오면은 거의 허덕거리고 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1번 게이트인데, 제가 어제 토요일자에 말씀을 드렸던 뭐, 문성혁 기수, 임다빈 기수, 또 김여종 기수, 이현종 기수, 이쪽에는 이제 장추열 기수, 이혁 기수, 이동화 기수, 이런 기수 외적이거든요. 조재로 기수 있구나. 여기 딱 이 중간쯤이에요. 이 조재로 기수는 요 딱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밀고 나가면 죽어요. 미스 하이플랜.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고 상대들도 만만하게 만났지만 여러분들 기수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수의 기승도 거기에 이런 경주에서는 기수의 기승술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한 말로 어필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5경주였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경주도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데블 K는 있어요. 얘는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장추열 기수고, 뭐 얘가 아주 선행을 가서 다 휩쓸어 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지금 선행이 지금 이 새벽 밴드도 가려고 그럴 거고, 6번 원평보드도 가려고 그럴 거고, 7번 이게 다 선행 좋아하는 그런 기수. 그러니까 5번은 아니지만 새벽 밴드는 아니지만 얘는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조금 덜 뛰잖아요. 왜? 몸이 뻣뻣해. 경직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이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입상했을 때, 최근에, 그 다음에가 선행 가서 못 왔을 때, 그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요겁니다. 몸경직.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원평보드는 하만식 기수인가요?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한번 펼쳤고, 또 하나가 이게 뭐야? 원더풀 조이. 지난번에 임기현 기수 기승했을 때 제가 추천드렸다가 아주 창피준 마필이잖아요.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뒷타이어가 바람이 안 들어가 있고, 얘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 얘는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선행을 가는데 그냥 1번 데블 K가 신영철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탔듯이 가버리면 얘네들은 뭐 그냥, 그러면 남는 거 뭐예요? 2번 어나더 레벨, 이것도 선행 가야 되고, 3번 너를 응원해, 리얼팩, 해피너스. 이 경주는 여러분들, 얘네들 얘가 만약에 데블 K가 선행을 가버리면은 이 경주는 8마리밖에 출전 안 했지만 배당 좀 나와요. 나올 수 있는
좀 메리트 있는 경주입니다. 선행 안 가면 다 죽는 거고. 2번 어나더 레벨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는 이 경주에서 얘가 어떻게 선행 가요? 못 가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얘는 뒷타이어가 아주 거의 바람이 20% 많게 뭐 30%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 느낌. 3번 너를 응원해. 그럼 너를 응원해가 있지 않냐? 근데 얘가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보니까 오른쪽 앞다리가 파행기가 있어요. 파행기가 있는데 올가림 53조 마필이죠. 올가림 다음 주에 출전하는 올가림하고 동반 습벌인데 이 올가림이 마필이 이제 선행 습성이 있겠죠. 선행 습성이 있는데 걔랑 동반 습벌하는데 잘 따라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도 우전 파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할게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지만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속보 한 바퀴 타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올가림이라고 여기서부터 막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뭐 병원도 이 우전 파행으로 병원도 다녔더라고요. 병원도 다닌 마필이 그렇게 세게 조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시 도질 수도 있잖아요. 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이것만 우전 파행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발이 아프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기본적으로 얘가 한 발로 뛰는 마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오수철 기수인가 누가 뭐 입상했을 때도 보면 다 한 발로 입상을 했는데 오른발이 거기다 아파. 그러면 오른발로 바꿀 일이 없어요. 바꾸더라도 뻗질 못해요. 뻗을 수가 없어요. 이 오른발이. 그러니까 오른발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뭐 왼발이 힘들어서 어때 바꿨어. 그럼 이 발이 주폭이 짧아진다고요.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죠. 그럼 남는 거 누구야? 리얼팩인데 얘도 지금 뭐 때문에 무슨 질병 때문에 6월 8일 날 우전파에. 지금 남는 거 해피나이스인데 이게 보여준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데블 K가 이 경기에 키는 다 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블 K가 만약에 컨디션이 좋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니네들 선행마들은 데블 K한테 다 죽었어.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피나이스도 요즘에 이제 조금 뭔 부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겉보기에는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너를 응원해 같은 경우는 그냥 한눈에 봐도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보여요. 근데 그 해피나이스 같은 경우는 병원에는 다녔지만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아닌지 그런 게 눈에는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뭐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했는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네, 1번 기쁨만호가 48조에서 이제 29조로 가면서 조교 좀 하더라고요. 하는데 말이 아직은 좀 뭐랄까 좀 몸이 이렇게 유연하거나 빠릿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둔탁해요. 아까 출전했던 늘가우라고 이제 2번 정도인가 2번인가 3번 뭐 동반 습볼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포에버칸 선행 가야 되는데 좀 그렇고 3번 뉴청파 57kg 부담 정량. 그러니까 이제 뭐 57kg 국내산 5군에서 달아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상대가 약한 상황에서 57kg, 이제 세진 상황에서 57kg.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떠나서 57kg를 달아봤다라는 그 자체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57kg를 달아봤다는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막 너무 뛰어다녔죠.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자, 금아울러입니다. 금아울러. 이게 지금 1400을 2번 뛰었죠. 지난번까지 2번 뛰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여기 뛰는 슈퍼피니시가 인기 9위인가에서 인기 꼬발이었었는데 입상을 했어요. 외곽으로 선행 외곽으로 선행 갔었나요? 슈퍼피니시가 선행 외곽이죠. 외곽으로 갔었죠. 외곽으로 그런 슈퍼피니시가 불량주로 해서 선행 외곽으로 그러니까 인기 꼬발이 짜리가 우승을 차지했어. 1분 24초. 24초에.
그러면은 이런 기록은 불량주로니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만 놓고 따져보자고요. 금화 언로한테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상대들이 옆에 있는 상대들이 세냐 이거예요. 안 세요. 거기다가 지금 1400 두 번 뛰는데 1400 첫 번째 뛸 때도 착순인가 왔죠. 4착인가 뭐 5착 왔어요. 지난번에 4착 왔고. 근데 쾌양도 있고 쾌양이 지난주에 단거리 뛰면서 무너졌으니까 그거는 좀 어떤 그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요는 그겁니다. 이 마필이 자체가 제가 데뷔전 때부터 뭐 추천드렸다 아니다 막 이제 그랬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근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라 그랬죠? 예. 좀 이렇게 발을 높이 써요. 발을 좀 높이 쓰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늘면은 조금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1400 두 번에서 보여준 그걸 보면은 5착이나 4착 이걸 보면은 역시 뭔가 좀 짧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플러스 알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5착, 4착인데 그렇긴 하지만 얘가 지금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나이라는 얘기야.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힘이 찬다 그러죠. 그러니까 힘이 차가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지금까지 보여준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향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게 좀 관건이라. 뭐 실버스타 같은 경우 지난번에 파인팜 얘기했었죠. 제가 토요일 때에서 너무 약한 편성에 뛰었고 그 다음에 슈퍼 피니시인데 이것 뭐 조한별 기수가 지금 뭐 인기 9위 빵이네 빵 10위 인기 몇이야 이게 등 외라고 돼 있네요. 11마리 뛰었나요? 11마리 뛰었으니까 등 외면은 뭐 10착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문제라고요. 과연 이제 지금 슈퍼 피니시가 52에서 54.5kg 늘어나 56.5를 달고 뭐 470kg짜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과연 얘가 또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뭐 아마 이제 그 장출 기술을 기승시켰다라는 거는 선행을 가달라는 얘기가 아니겠겠어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무너지면 이제 아델 머스탱인데 아델 머스탱이 지난번 그 유승환 기수가 타고 1400 탈 때 제가 추천드렸어요. 여기선 제일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상대가 얘 약했다라는 거죠. 얘가 제일 셌다라기보다는 상대가 좀 약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추입이 됐죠. 그다음에 참 유승환 기수가 또 이거는 나오자마자 유승환 기수가 그러니까는 기승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보면은 꽉 붙들고 나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말들이 앞에 막 도망가는데도 그냥 붙들고 있잖아. 한 바퀴 자리 딱 잡고. 그리고 라체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근데 걸음이 그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은 없어요. 어차피 이제 뉴청파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후차권에선 금화올로, 슈퍼 피니시, 아돌 메스팅 세 마필인데 이것도 그렇게 의미는 없죠. 예, 의미 없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이게 일단 언패럴렐도 지난주에 1200인가 출전 그 자격 조건이 됐어요. 상금 순위로 딸리기 때문에. 근데 왜 1600에 갑자기 나왔는지 난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나보다 더 빠른 마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거리가 길어지더라도 일단 선행 가는 편성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언패럴렐드 같은 경우는 그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계속 추천드렸다가 지난번에 쑥 뺀 마필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뭐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그 상황까지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꿰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놓친 건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공백 이후죠. 공백 후에 이제 제가 그 부상하고 이제 공백 후에 이제 이전에 데뷔전 때 누가 탔다 그랬죠? 김영근 기수가 탔던 걸 기억해 보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죠? 예, 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막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누구죠? 김하영 기수 타고 막 그랬었는데 얘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영근 기수가 뭐 선행 외곽으로 가서 타고 이제 그랬던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 공백 후에도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게이트 위치 좋을 때마다 그냥 나오자마자 붙들고 타라. 1600인가 1700에서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기억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김철우 기수가 보여준 게 뭐냐면, 선행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김영근 기수가 2번 입상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때도 보면은 선행 외곽에서 모래 안 맞추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백 이후에 제가 계속 따라가도 된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오늘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마필 장거리는 경험이 필요해요. 아니, 좀 입상이, 적응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지난번 상대가 뭐죠? 선행 쉽게 갔잖아요. 선행을 쉽게 나섰단 말이에요. 나섰고 그 외곽에 뭐가 있었죠? 투워킨. 투워킨이 있어요. 투워킨이 세냐? 투워킨이 센 말이에요. 근데 이 라스트에서 이렇게 이게 투워킨이에요. 이게 투워킨이고 이게 언패럴렐드란 말이에요. 자, 4코너를 막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이미 언패럴렐드가 이기는 과정이에요.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와서 조금 이겼을 거예요. 머리차 정도 이겼어요. 근데 다시 져요. 이제 포인트는 거기에 다시 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투어킨이 근성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날 투어킨에 걸으면 그렇게 근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은 아니고 얘가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얘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56km 다른 거밖에, 56km 달고 쳤어요? 13초 3.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3초 3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초 5 이상이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13초 3이면 사실 거의 5등 탄력 스피드나 마지막 550m 아니 300m의 어떤 기록이나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스피드발을 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섰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1600m예요. 1200m에서도 이렇게 뛰었는데 1600m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선행 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선행 갈지 안 갈지도 지금 불투명한데 선행 갔다 치자. 그럼 선행 가는데 1200m처럼 도망가? 못 도망가요. 아니 지난번에 걸음이 이런 걸음을 보여줬는데 도망가가지고는 그러면 나잡아줘. 물론 이제 주로가 얼만큼 도와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1200만 놓고 지난번 이겼을 때 입상했을 때 과정만 놓고 보면 믿음이 좀 없다. 거기다 이제 안쪽에 이제 3번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안토니오 기수 죽기 살기로 선행 가달라는 얘기고 나의 나라 이게 지난번에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컨디션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6번 제다이포스인데 제가 이제 유승환 기수가 1600m 한번 탔고 그 김효정 기수가 한번 탔죠. 유승환 기수가 한번 타고 1600 두 번 뛴 걸로 기억해요. 오늘 다시 1600m예요. 그 1600m 유승환 기수가 탈 때 김효정 기수가 1400에서 몰아대는 힘이 약한데 유승환 기수는 뒤에서 붙잡고 안 붙잡고 있었죠. 이때는. 그다음에 김효정 기수는 잘 붙잡고 있었는데 한계를 드러났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생각만 했는데 1600m는 짧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계라는 겁니다. 제다이포스의 한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1200m에서 입상하고 나서 지난번 1400 됐나요? 1300? 라노트랑 입상했을 때 제가 추천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때 보니까 1300도 빠르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1600m 유승환 기수나 김혜정 기수가 두 번 탈 때 보니까 그때 1600m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승환 기수가 했을 때도 그렇고 김혜정 기수가 올라올 거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그 높은 자세 때문에 그런지 결정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야? 1200, 1300까지예요. 1200, 1300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얘가 그 거리까지는 막강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어떤 자기 탄력을 보일 수 있지만 거리가 길면 높은 자세 때문에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오늘은 지금 뭐예요? 황금에 빼놓고는 이제 패스트 트랙이 선행을 간다 치고
얘의 상대가 지금 한금에밖에 없어요. 스타크레이지 2번이 선행 가나요? 이게 선행 가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뭐 그냥 열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늠이 안 돼요. 지금 2번 선행 가는 건. 3번 퍼스트 선행을 가버리면 이런 애들은 해결이 되니까는 상관이 없죠. 외곽에 10번 얼음패를 들다. 그럼 남는 거는 누구냐면 경부도령 지금 구전령 때문에 조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다이 포스 딱 하나 남아요. 근데 얘가 지금 1600m 짧단 말이야. 근데 다른 말들이 못 뛰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봐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남는 건 또 누구냐? 돌격아 프로예요. 근데 돌격아 프로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1300, 1200 좀 거리는 짧지만은 얘한테 거리는 짧지만은 상대가 다 싸우기 때문에 2구 들어왔죠. 빅토르인가 다비드 기수의 누구 절대가치? 절대가치 같은데. 절대같이 이제 피니시 서버 그 2구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죠? 돌격 앞으로 체중이 빠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485kg까지면 10 몇 킬로 빠져야 된다고 제가 10 몇 킬로에 20kg 빠져야 된다고. 근데 오히려 29kg가 불어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29kg인지 얼마인지 거의 30kg가 그래 부른 걸로. 그러니까 지금 1200m에서 1600m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제 개인 그냥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언패럴렐들은 그야말로 페이크예요. 페이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제가 쭉 설명드렸고, 그 돌격아 프로가 주인공인데 돌격아 프로가 과연 29kg의 체중을 빼갖고 나왔느냐? 이건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 왜 1200m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니까 아니 이걸 왜 1200 했습니까? 거리가 길면 좋겠는데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29km를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 그게 통하는 거지 과연 정상적이지도 않은데 통할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이 김철호 기수가 그렇게 자신 있나? 몰고 갈 텐데 이마필이 순발력이 얼마나 없는지 본인이 뻔히 알 텐데 그런 게 조금 불안한 그런 경주죠. 예. 이 나이나라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본 사이즈는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드렸고 그 전에 멀로 기수가 탈 때인가요? 누가 탈 때죠? 멀로 기수가 안 탔나? 이동화 기수인가요? 이동화 기수는 입상했는데. 예. 아무튼 이마필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에서는 있어야 되는 마필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번 주에 어떤 분석하는 그런 경주에서 가장 어떤 느낄 수 있는 가장 이 경주는 정말 그런데 뭐 몇 경주가 있겠죠. 몇 개 경주가 이제 좀 뭐랄까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 이제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몇 개가 있는데 딱 이 경주 하나가 제가 이제 경주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조금 그런 유형의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탑 퀄리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선행이죠. 7주 만에 나오고. 이게 일요일 날인가? 그 라운드 파이터가 뭐 지금 골절상 뭐 큰 부상 당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라운드 스피드 라운드 파이터하고 일요일 날 마무리 훈련을 했는데 이게 퍼져버리더라고요. 라운드 파이터가 세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개의치 마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얘가 지금 호흡이 좀 너무 많이 거칠어졌어요. 일단 이제 선행은 가겠고. 근데 여기에 이제 선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3번 노열루드, 4번 이게 뭐 이터널 메모리.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미스 양호는 얘는 게임도 안 되고 11번 킹하너죠. 근데 이 탑 퀄리터는 호흡은 좀 거칠지만 2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가장 유리하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체중만 그렇게 뭐 심하게 불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뭐
분석권에 있어야 되는 마필이고 3번 노열들은 좀 그렇죠. 선행을 꼭 뭐 자리는 좋은데 2번 뒤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얘가 지금 바깥으로 나오느냐 안으로 들어가냐입니다. 이터널 메모리가 자 2번, 3번, 4번 이런 식의 전개. 요게 조금 얘한테는 제일 유리한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 뭐 체중이 많이 불어갖고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은 최적의 전개죠. 얘는 라트에서 무너질 거고 얘는 좀 뭐 지금 뭐 짧게 6주 만에 출전하면서 뭐 거의 뭐 이제 걸어 다니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9번 이제 미스양호가 지난번에 14초면 얘는 그냥 선행 얘는 제가 그랬잖아요. 몸매 경직 그냥 선행 가야 돼요. 따라가서는 좀 안 힘든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일로 들어갈 거예요. 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분석이 안 돼요. 9번 이 미스양호 같은 경우는. 럭셔리 캡틴. 자, 이제 문제는 11번인데, 이게 지금 따라가서 되느냐. 얘도 4번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11번이 이 외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횡대로 아마 될 거. 뭐 많게는 2번, 3번, 4번, 9번, 11번. 이런 식의 이제 두터운 선두권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번 탑 퀄리티죠. 호흡이 거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살찌면 호흡이 헥헥거리잖아요. 지금 그런 호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3번, 얘는, 로열루드는 뭐 6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금 조교가 약하고, 4번 얘는 조교를 했는데, 들어가면 안 돼요. 뒤로 들어가면 안 돼. 미스 양호도 마찬가지야. 고개 놓고 뻣뻣한 마필이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면, 11번 킹하너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11번 킹하너가,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다고요. 1600, 1700, 1600? 예, 1600이죠. 1600에서 상간데 1분 43초야. 이거는 1600 치고는 느린 흐름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놓고서는 이때 아치로 뭐죠? 그거 스타크레이지인가요? 그걸 달고 갔어요. 스타크레이지인가? 김하영 기수의 뭐죠? 그럼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랜드 예, 스타크레이지 맞네요. 스타크레이지 김태훈 기수의 스타크레이지네요. 8번을 달고 갔단 말이에요. 8번이 먼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선행을 선점을 해갔어요. 이제 뺏어갔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건너편에서 여러분들 그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문세영 기수가 경주를 되게 늦게 끌고 갔어요. 경주 흐름을 무척 늦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던 스타블레이드가 11초 8이라는 막강 탄력을 낸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느리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페이스가 이 킹하너의 페이스가 다른 마필들을 어떤 더 많이 뛰게 그러니까 탄력을 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라트에서 스타블레이드에게 격차가 좁혀지잖아요. 스타블레이드 저 뒤에 있었는데 그 킹하너는 라트에서 거의 무뎌졌어요. 그렇게 많은 힘한 배를 문세영 기수가 힘 조절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고 전체적인 기록가 1분 43초야.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네. 이거는 뭐야? 제가 봤을 때 얘는 일단 선행 아니면 사이즈는 분명히 한 수 아래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즈는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누가 남아요? 사이즈 센 말들 남는 게. 일단 원더풀 데블입니다. 안토니오 기수인데 이거 컨디션 좋아졌어요. 뭐 이건 아주 뼈아픈 얘기, 저거를 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썬파이팅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태정 기수. 썬파이팅. 이거 들어올 때 부인호 기수랑 들어올 때 21년도에 이 원더풀 데블 김용근 기수의 원더풀 데블이라고 해서 9구 터진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더풀 데블이 그때가 한 90%의 컨디션밖에 안 됐어요. 80%, 90%밖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인기 5위였었나요? 그 5번째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썬파이팅하고 역질 못해서 99 배당을 못 맞힌 건데 그때 컨디션이 80%, 90%. 그 다음에 100%까지 절정인 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떨어졌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또 올라가 있어요. 왜 안토니오 기수를 기승시키겠어요?
자, 그래서 이마필은 일단은 뭐 기본 능력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썬파이팅 그때 뛸 때랑.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은 이 썬더타임이에요. 이 썬더타임 누구죠? 8번 썬더타임. 얘가 지금 61주인가? 계속 제가 28주? 뭐가 68? 28주죠. 얘는 지금 훈련을 뭐 많이 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계속 꾸준히 훈련을 해온 마필이에요. 거기다 뭐 가끔 동반 스포도 하고, 근데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붕대도 감고 다녀요. 아마 붕대를 감고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썬더타임의 능력이 예전에 뛴 걸 들춰보니까 세더라고요. 센데 과연 28주의 그 감각을 얼만큼 회복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장황하게 2번, 3번, 4번, 9번, 11번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건데 5번 원더풀 데블, 8번 그 썬더타임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경주를 갈 거다. 얘네들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탑퀄리티 세고 골든 서비스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아니고, 예. 그 남는 건 지금 5번, 8번, 6번, 8번이네. 죄송합니다. 6번, 8번, 6번, 8번 두 마필밖에 없는데, 지금 썬더타임도 보면은 주행심사 때 체중 맞췄죠. 이제 원더풀 데블만 컨디션 체크를 하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7번 스피드면 이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19년 12월 달에 폐출혈, 20년 11월 달에 폐출혈 두 번째, 22년 5월 달에 폐출혈, 23년 2월 달에 폐출혈, 지난 5월 19일 날, 5월 19일 날 주행 중 폐출혈. 그래서 지금 실전에서 폐출혈이 4회예요. 그리고 주행 심사를 다 했는데 여기에 주행 중 폐출혈 1회. 그러니까 주행 중이라는 얘기죠. 실전에서 폐출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폐출혈은 4회, 5번을 했지만은 아마 이제 4회로 뜰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지금 죽기 살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2년에 3회인가요? 1년에 3회인가요? 2년에 3회예요? 1년에? 2년에 3회군요. 2년에 3회를 하면 이제 경주 마라톤 퇴출혈이에요. 퇴출. 경주 마라톤 생명이 끝나는 건데, 지금 그냥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2년이니까 22년 5월 한 번, 23년 2월 한 번, 그죠? 지금 2년이 넘었나?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쉬었다 나오나요? 그래서 쉬었다 나오나요? 21주. 그래서 쉬었다 나오는 거예요. 2년 쓰긴 써야 돼. 멀쩡하거든요, 말. 지금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놈의 코피가 언제 터지느냐 문제죠. 이게 지금 관건이고. 이제 이스트반입니다. 9번 이스트반인데,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막 인기 막 올라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문성혁 기수, 임다빈 기수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탁 하나 드리면은,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이 이스트반을 타는 걸 보세요. 몇 미터예요? 1400이죠. 1400 딱 나오는데 바깥에 9번, 얘가 8번이었어. 7번? 8번이었었죠. 9번이 뭐가 나와요. 근데 내가 요만큼 나왔어요. 8번이. 그러면은 여타 기수들은 보면은 바깥에서 벌써 머리가 딱 보이면 기수의 심리는 몰고 가요. 내가 선행 맞았을 때는 몰아요. 안 몰잖아요. 문성혁 기수.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나올 때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먹의 위치 보세요. 안 몰아요. 그리고 선행을 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가버린다. 그건 뭐예요? 제가 얘기한 것. 출발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온다고요. 그 라스트에서 서요. 왜? 490kg짜리인데 얘는 뭐라 그랬죠? 신장력이 없어요. 도와주는, 지금 이 경주에서 얘가 입상하려면 1200m 선행을 가야 되고 불량주로 해요. 그리고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얘가 뛰는 건 뭐예요? 편하게 뛰려면은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김영근 기수 제가 봤을 때는 문성혁 기수하고 차이점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문성혁 기수하고 김영근 기수하고 요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인트가 문성혁 기수는 잡고 나왔더라는 얘기예요. 김영근 기수는 몰고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몰면 안 되는 마표예요. 뭐 럭키즈에서 하니까 아스펜 태양이 뭐 그렇고 질주번 얘가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른데 안쪽에 있어. 이스트반 바깥쪽에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4번 9번이죠. 이스트반 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 얘네들 다 죽어요 지금. 그냥 또 누가요? 럭키즈는 따라가도 바이스로이도 이제 외곽으로 나갈 거고 이 바이스로이도 지난번에 그 다비드에서 탈 때 보면 선행 외곽에서 그냥 가만히 붙들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나스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전개가 이스트반에도 또 필요하지만은 이스트반보다는 바이스로이가 좀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57kg를 달아야 되는 부담 중량에서 오수철 기수 마이너스 2kg에서 55kg를 단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몰아대는 말을 추진하는 능력이 오수철 기수하고 다비드 기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좀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럭키 재산 남고 그 다음에 이 문학파이어가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지금 컨디션은 그렇게 좀 아닌 것 같고 스피도미 그래서 컨디션인데 폐출혈이고 그럼 올라올 수 있는 마피는 로열 금노디하고 11번 문학보스입니다. 자, 문학보스는 지난번에 얘가 인기 9위였었죠? 지난번에 아닌가요? 인기 9위. 얘가 인기 9위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추천드린 마필이에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바이러스로이 전부 다 선행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조에서 문학보스나 문학드림이나 지금 1조에서 두 마리가 갔는데 제가 당시에도 그런 말이에요. 이제 조교를 제대로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뭐 1조에 있을 때 조교 뭐 주로에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말을 알고 말에 대한 어떤 그 단점들을 고치는 조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지만 여기 무슨 생각이냐면 이 그 말은 현장에서 말 컨디션만 딱 체중이나 이런 것만 맞춰 갖고 나오면 무조건 뭐 어디든 끼어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지금 주로가 무거우면은 괜찮아요. 근데 주로가 얘한테 너무 가볍죠. 지금 말씀드린 너무 빠른 페이스에 1200에 너무 빠른데 얘가 언제 올라오느냐. 앞에서 버티는 그림이지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 그러니까 얘는 올라오더라도 다른 막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복승시권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금노일인데 이 금노일은 지금까지 뛴 상대가 너무 세요. 센데 너무 뒤에서 와. 이런 것들이 1400 같으면은 좀 얘한테 유리하겠지만 1200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중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보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식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첫째 주 7월 2일과 2일 양인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